호주의 여름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에이미는 매일 아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새들의 지저귐,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던 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진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책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진지한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죠. 진호의 다정한 목소리와 책임감 있는 태도는 에이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만날까요? 헤어질 때 진호가 물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1년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에이미는 진호를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죠. 호주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이미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걱정 마, 우리 가족들이 너를 정말 좋아할 거야. 진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차들, 빠르게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호주의 여유로운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빠름이었습니다. 진호의 부모님은 공항에서 에이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에이미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시아버지는 말없이 에이미의 짐을 받아들고 앞장서 걸으셨습니다. 묵직한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진호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이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 될 곳이구나. 낯선 간판들,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 호주의 넓은 하늘과 한적한 거리가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옆에서 그녀의 손을 놓지 않는 진호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시부모님의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에이미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셨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수많은 작은 그릇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음식들. 에이미는 이런 한상 차림이 처음이었어요. 많이 먹어요, 에이미. 시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에이미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낯선 나라, 낯선 집, 그리고 이제는 외국인 며느리라는 새로운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호가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에이미는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에이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조금씩 한국 생활에 발을 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하철역의 복잡한 노선도, 버스 타는 법,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오늘은 시장에 가보자. 휴일 아침 진호가 제안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에이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가게들,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 그리고 온갖 색과 향이 뒤섞인 공간. 호주의 조용하고 정돈된 마트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활기찬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좋게 느껴졌죠. 시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에이미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대부분 손짓과 눈빛으로 소통했지만 그 과정에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특히 김치를 담그는 날은 에이미에게 특별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물이 손에 묻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 됐네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아침 에이미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평소 좋아하던 커피향에 대한 거부감.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에이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진호야, 나 임신한 것 같아. 퇴근한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는 잠시 멍하니 에이미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와, 에이미 우리 부모님께도 알려야겠다.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하는 날 에이미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에이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나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진호는 에이미를 대학병원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호주에서는 산부인과 예약을 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앱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깔끔한 시설과 최신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 씨. 저는 김지연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능숙한 영어로 에이미를 맞이했어요. 진료 과정은 꼼꼼했습니다. 세세한 건강 상태 체크, 자세한 설명, 그리고 필요한 검사들까지. 에이미는 호주보다 더 체계적인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에이미와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점 같은 아기의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죠. 건강해 보이네요. 10주 정도 되었고 모든 검사 결과도 정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에이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어때? 한국 병원 시스템. 놀라웠어. 너무 효율적이고 친절하더라. 호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에이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임산부는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해요. 좋아요. 서툰 영어로 설명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처음 맛보는 미역국은 생각보다 담백하고 따뜻했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울었는지 에이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아마도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따뜻한 보살핌 때문이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에이미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임신이라는 새로운 상황,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한국 생활. 갑자기 호주에 있는 엄마가 그리워졌어요. 전화를 걸어 임신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혼자서 괜찮겠니? 내가 가볼까? 엄마의 말에 에이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꽃이 피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에이미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변화하는 몸을 관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어.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생활도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하고 장을 보고 택시를 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깊은 대화는 어려웠어요. 특히 시부모님과의 대화는 항상 진호의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언어 장벽은 때때로 에이미를 답답하게 만들었죠. 진호야, 나도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특히 시부모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 에이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천천히 배우면 돼. 우리 부모님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알고 계셔. 진호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에이미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이 이제는 일상적인 식단이 되었죠. 특히 시어머니의 손맛은 어떤 레스토랑보다 뛰어났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김치전을 대접해 주셨는데 그 맛에 에이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에이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더 담아주셨어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화적 차이가 에이미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한국의 빠른 식사 속도,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그리고 상대방의 잔을 채워주는 예절 등은 여전히 적응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배가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놀란 에이미는 진호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해, 배가 아파.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호는 즉시 에이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브렉스턴 힉스 수축이라고 불러요.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에이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가 잘 선택한 걸까?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정말 괜찮을까? 다음 날 에이미는 호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그들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 주었죠. 내가 보고 싶어. 모두가 너무 그리워. 에이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때 진호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에이미의 눈물 자국을 보시고는 말없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에이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가족. 우리 가족. 서툰 영어로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진심이 에이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동안 에이미는 문득 태동을 느꼈어요. 아기가 마치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어요. 아기의 움직임을 함께 느끼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말에는 진호 가족 전체가 모이는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진호의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비록 대화에 완전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에이미는 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진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에이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진호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에이미는 이제 우리 딸이지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한국과 호주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질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이미의 마음에 무언가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 딸. 단순한 두 단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에이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진호가 문득 에이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에이미. 네가 여기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에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는 당황해서 물었죠. 왜 울어?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에이미는 머리를 흔들며 진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 그냥 행복해서. 갑자기 찾아온 가을바람에 에이미는 따뜻한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이제 아기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때론 밤중에 뱃속 아기의 발차기에 잠에서 깨기도 했죠. 불편함 속에서도 에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으니까요. 우리 아기 방을 꾸밀 시간이야. 진호가 어느 주말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제안했습니다. 에이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를 위한 공간을 준비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함께 아기용품점으로 향했죠. 한국의 아기용품점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작은 옷부터 시작해 침대, 장난감, 아기 목욕용품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에이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기 침대를 고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진호는 인내심 있게 에이미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었어요. 결국 따뜻한 베이지색 나무 침대로 결정했습니다. 침구는 연한 민트색으로 작은 구름 모양이 그려진 귀여운 디자인이었죠. 우리 아기가 여기서 자게 되겠구나. 에이미가 침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 방을 정리하는 동안 시부모님도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수 뜨개질한 담요를 가져오셨고 시아버지는 책장을 조립해 주셨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방을 꾸미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이제는 적응이라는 단어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예요? 작업을 마치고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진호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에이미와 진호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실 아기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요. 한국식 이름과 영어 이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진호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이란 뜻의 하늘이라는 이름이 어떻겠냐고 하셔. 호주의 넓은 하늘과 한국의 하늘이 만나는 의미로. 에이미는 그 이름의 의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두 나라의 연결, 두 문화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날 밤 완성된 아기 방에서 에이미는 잠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아기 침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는 호주와 한국의 지도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두 나라를 잇는 선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아이는 두세 개를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병원에서는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원 시스템에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혼자서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진호도 함께했습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아기의 모습을 더 자세히 3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자 모니터에 아기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작은 코, 눈, 입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에이미와 진호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기 코는 너를 닮았네.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눈은 내 눈을 닮은 것 같아. 에이미가 대답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된 작은 생명. 에이미는 갑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것, 진호와의 결혼,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진호가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야? 행복해. 그리고 이제 좀 더 준비된 느낌이야.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 들렀어요.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이미는 아직도 가끔 호주가 그립고 때로는 외롭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돼. 진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에이미는 이제 김치 담그는 과정이 익숙해졌어요.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양념을 바르는 작업까지. 처음에는 어색했던 일이 이제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이미, 이제 한국 며느리 다 됐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치를 담그며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에이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전통이라는 것을요. 자신도 언젠가 이 방법을 자신의 아이에게 가르치게 될 테지요. 문화가 이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진호의 형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5살, 7살 두 조카들은 에이미의 배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언제 나와요? 큰 조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2달 후에. 에이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조카는 조심스럽게 에이미의 배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을 느끼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에이미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아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 그리고 그 기다림을 함께 나누는 이 사람들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면서 에이미의 배는 더욱 커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곧 만나게 될 아기에 대한 기대로 매일이 설렜습니다. 출산 준비 클래스에 등록한 것도 이 즈음이었죠. 호흡법을 배우고 출산 과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진호가 제안했어요. 클래스는 대형 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에이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예비 엄마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자신만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두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특히 강사 선생님은 중요한 부분은 영어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강사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함께 호흡 연습을 했어요. 출산 준비 클래스에서 만난 한 한국인 예비 엄마 소연 씨는 에이미에게 특히 친절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소연 씨는 종종 에이미에게 번역해 주었고
클래스가 끝난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출산하는 게 걱정되지 않아요? 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소연 씨와의 대화는 에이미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을 예정인 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한편 진호와 에이미는 산후조리 문제로 약간의 의견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3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에이미는 아기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보통 출산 후 바로 집으로 가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에이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전문가들이 엄마와 아기를 돌봐줘. 너도 충분히 쉴 수 있고 아기 돌보는 법도 배울 수 있어. 진호가 산후조리원의 장점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둘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만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나머지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에이미는 안심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에이미는 출산 가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져갈 옷, 세면도구, 아기 옷 등을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기의 첫 옷을 고르는 일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죠. 이걸로 할까? 아니면 이게 더 좋을까? 작은 옷들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귀여워. 내가 골라. 출산 가방을 준비하는 동안 에이미는 문득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낯선 감정들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지하철을 타고 음식을 주문하는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에이미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진호의 격려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에이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배가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약간 부끄러웠지만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주었어요. 축하해요. 출산이 언제예요? 진호의 여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조금 긴장되네요. 에이미가 대답했어요. 한국 병원은 정말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동료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누군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에이미 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에이미는 과일 주스로 함께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모두 너무 친절했고 정말 환영받는 느낌이었어. 에이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소연 씨가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전통 태명 이름표와 아기를 위한 작은 한복이 들어 있었죠. 카드에는 우리 전통이에요. 아기에게 복이 가득하길 바라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에이미가 작은 한복을 들어 올리며 감탄했어요. 그날 밤 에이미는 꿈을 꾸었습니다. 호주의 넓은 해변에서 한복을 입은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에이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날 아이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이미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져서 통역 없이도 간단한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에이미에게 출산 후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역 좋아요. 단백질 많아요. 시어머니가 미역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산후 문화, 특히 음식에 대한 정성이 깊이 와닿았어요. 호주에서는 출산 후 특별한 음식 문화가 없었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산모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동네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에이미와 시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나누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가 저곳에서 뛰어놀 날이 오리라는 공통된 생각이었을 테지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이미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곧 만나게 될 거야, 우리 하늘아. 에이미가 속삭였습니다. 진호는 회사에 미리 출산 휴가를 신청해 두었어요. 한국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는 사실에 에이미는 놀랐습니다. 진호의 회사는 아버지에게도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했죠. 호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네가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다니. 에이미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마지막 검진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 자세도 좋다고 했죠. 에이미는 마지막으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아기와 함께겠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병원으로 돌아갈까? 에이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브렉스턴 힉스 수축일 뿐이야. 이제 익숙해졌어.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에이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러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출산을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조언들이었죠. 산모 가방 다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에이미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에이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곧 바깥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호야, 일어나.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에이미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진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산모 가방을 챙기고 병원에 전화하고 시부모님께 연락하는 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괜찮아? 진통은 어때?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심하지 않아. 규칙적인 간격으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이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벽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여정을 밝혀주고 있었죠. 진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에이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워? 진호가 물었어요. 응, 조금. 하지만 설레기도 해. 에이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에이미를 휠체어에 태우고 분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호는 잠시 접수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에이미의 곁으로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에이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궁경부가 3cm 정도 열렸네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편안히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에이미는 출산 클래스에서 배운 호흡법을 시도했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그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진호는 계속해서 에이미의 손을 잡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너무 아파. 에이미가 신음했어요. 잘하고 있어. 넌 정말 강해. 진호가 격려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진호가 잠시 나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분만실에 들어와 에이미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에이미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에이미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에이미가 간신히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에이미는 문득 자신의 엄마가 그리워졌어요. 호주에 계신 엄마는 손녀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죠. 12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만삭이 되었네요. 곧 있으면 만나게 될 거예요. 분만대에 누워 힘을 주기 시작하자 에이미는 전에 없던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곧 만나게 될 아기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진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옆에서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외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순간 에이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에이미의 가슴에 올려놓자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잊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안녕 하늘아, 드디어 만났구나. 에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호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어요. 아기는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진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너무 예뻐, 고마워, 에이미.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잠시 데려가 씻기고 검사하는 동안 시부모님이 분만실로 들어오셨어요. 두 분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에이미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졌네요. 정말 고마워요, 에이미. 시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에이미는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두렵고 외로운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늘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일상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깔끔한 시설,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들의 도움까지. 에이미는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아기 목욕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에이미는 처음으로 혼자서 하늘이를 목욕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방법, 적절한 수온을 맞추는 법, 그리고 배꼽 소독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루었지만 차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하시네요. 금방 익숙해지셨어요. 간호사가 칭찬해 주었어요. 매일 오후에는 면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고 시부모님도 자주 방문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에이미를 위해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미역국이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미역국은 특별했어요. 더 먹어요. 젖 잘 나오게. 시어머니가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진호의 형네 가족도 하늘이를 보러 왔어요. 두 조카들은 작은 사촌 동생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큰 조카는 조심스럽게 하늘이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어요. 아기가 너무 작아요. 조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선물을 들고 방문했어요. 그녀 역시 한 달 전에 출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육아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죠. 소연 씨의 조언은 에이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생아 시기가 가장 힘들어. 하지만 곧 지나갈 거야.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잊혀져. 소연 씨가 경험담을 나누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에이미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실제 육아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미리 와서 집안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깨끗한 침구, 아기 용품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축하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죠. 환영해, 우리 하늘아. 현수막에는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는 순간 에이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새 식구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진호가 에이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진짜 부모가 된 거네.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3시간마다 깨어 울었고 에이미는 계속해서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에이미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심지어 토닥여 재우는 방법까지 에이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안아야 더 편안해요.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이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포대기 싸는 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기를 감싸는 방법이었죠. 에이미는 처음에 어색했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어요. 하늘이도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싸주셨을까? 에이미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하늘이가 태어난 지 2주일이 되던 날, 에이미의 어머니 캐럴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 캐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오, 에이미 정말 완벽한 아기구나. 캐럴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캐럴의 만남은 에이미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할머니는 하늘이를 통해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 다 손녀를 위한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국 전통 방식의 육아법을, 캐럴은 호주식 육아 방법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에이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복이 많구나. 두 나라의 할머니가 모두 사랑해 주시니. 에이미가 진호에게 말했어요. 캐럴은 한 달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이미는 엄마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 적응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게 되었는지를.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 모든 게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가끔은 정말 외롭기도 했어. 에이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니? 캐럴이 물었어요. 이제는 다르지만 익숙해. 그리고 진호의 가족들이 정말 나를 가족처럼 받아들여줬어. 특히 하늘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그래.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캐럴은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딸이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을 걱정했지만 지금의 에이미를 보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캐럴이 에이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늘이가 한 달이 되자 첫 번째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지표가 정상이라며 건강한 아기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체중도 꾸준히 늘고 있었고 발달 상태도 좋았습니다. 에이미와 진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웃기 시작할 거예요. 2달 정도 되면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니 기대하세요. 소아과 의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셋은 동네 공원에 들렀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날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유모차에 하늘이를 태우고 천천히 산책을 즐겼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죠. 문득 한 할머니가 다가와 유모차를 들여다보셨어요. 아이고 예쁜 아기네. 몇 개월이에요? 한 달이요. 에이미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외국인인데 한국말도 하네? 대단하네요. 할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할머니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살짝 만지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이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를 닮았다. 이 말은 단순한 외모적 닮음을 넘어서 에이미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웃고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까지 하는 활발한 아기로 자라났습니다. 에이미의 일상은 하늘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은 하늘이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가 옹알이를 했어요. 그래, 엄마야. 나는 내 엄마. 에이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퇴근 후 항상 하늘이와 놀아주었어요. 아빠와 아들의 특별한 시간이었죠.
진호가 하늘이를 높이 들어 올리면 하늘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에이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하늘이가 너를 정말 좋아하네.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아빠니까. 진호가 농담으로 대답했어요. 6달 동안의 육아는 에이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소아과 의사와 한국어로 상담을 할 정도로 적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많이 낮아졌죠. 에이미 씨 한국말 정말 늘었네요. 소아과 간호사가 칭찬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에이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의 100일 잔치는 특별했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직접 준비하셨고 하늘이에게 전통 한복을 입혔죠. 에이미도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설지만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시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잔치에는 소연 씨 가족, 진호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에이미가 다니기 시작한 외국인 엄마 모임의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하늘이는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돌잡이 행사에서는 연필을 잡아 모두를 놀라게 했죠. 학자가 될 상이에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에이미는 앨범을 정리했어요. 하늘이의 100일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 번째 생일 파티 사진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문득 호주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에이미는 사진들을 골라 호주의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한국식 생일 파티예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에이미의 아버지는 곧 영상통화로 연락해왔습니다. 와우, 하늘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그리고 네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고마워요, 아빠. 언제 한국에 오실 거예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갈 계획이야. 너희 셋을 보고 싶어.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에이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 차들의 움직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이미는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외국인 엄마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였어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엄마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에이미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 하늘이가 요즘 이유식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에이미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걱정 마, 다 그런 시기가 있어. 내 아이도 그랬는데 지금은 잘 먹어.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조언해 주었어요. 한국식 이유식 레시피 알려줄까?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에이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이들이지만 엄마라는 공통분모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마치 국경을 초월한 특별한 공동체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에이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면 그녀도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영어 강사나 번역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에이미, 넌 정말 대단해.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다니. 진호가 감탄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하늘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 에이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진호와 함께 하늘이를 데리고 인근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날씨는 선선해서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에이미는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이제 이곳의 계절 변화,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리듬까지 모두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일에는 가끔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에이미가 특히 좋아했던 곳은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이 아름다웠어요. 진호는 그곳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에이미는 호주에는 없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감탄했습니다. 하늘이가 크면 이런 곳들을 다 알려줘야겠다.
에이미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으니 정말 복받은 아이야.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이미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녹아들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 만들기에 도전했고 김장철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하늘이가 처음 엄마라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에이미는 하늘이를 안고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이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에이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감동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귀가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어요.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가 하늘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이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호주는 여전히 그녀의 고향이지만 한국도 이제는 그녀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운 후 에이미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뜬 별들은 호주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진호가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는 에이미 옆에 조용히 섰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진호가 물었습니다. 에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처음 내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후회는 없어?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고마워.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를 여기로 데려와줘서. 하늘이를 만나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두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에이미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두 개의 세계, 호주와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 사이에서 탄생한 하늘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알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하늘이가 정말 부럽다.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진호가 대답했어요. 에이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단어, 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연결감. 에이미는 이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낯설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정이 넘치는 따뜻한 나라가 되었네. 에이미가 속삭였어요. 진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바라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하늘이는 두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확신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녀는 두 나라, 두 문화, 두 가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작은 하늘이가 있었어요. 어서 자러 가자.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집이니까요.